어젯밤 11시 42분에 자강도 무평리에서 발사한 북한의 ICBM은 6.25를 연상시킵니다. 제가 6.25라는 말을 끄집어냄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위협을 조장하느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느냐, 이런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닮은 점이 배경이나 하는 행동을 보면 상당히 닮은 점이 있다는 것에서 처음으로 저는 북한 ICBM에 대해서 소름 끼침을 느낍니다. 물론 그전에도 우리에게 위협이라는 걸 당연히 느꼈지만 정말 소름 끼침을 느끼는 게 첫째로 기습 전략이라는 겁니다. 일전 지난 5월 말에 발사했을 때도 최소한 그때도 역시 새벽 5시 45분에 발사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한밤중에 더더구나 27일 북한에 비가 와서 우리는 거의 발사하는 것을 당분간은 안 할 것이라고 거의 실제 전문가들까지 생각하고 있을 때 상상도 못한 시간에 발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닮은 점은 정작 우리는 아직도 약간은 태평하다 할 정도로 이 위협에 대해서 절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정부의 입장을 보면, 왜냐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만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하는 정말 태평성대 같은 답을 내놓는데 중국이나 미국이 보는 눈, 더구나 미국이 이것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80% 이상이 미국 국민의 80% 이상이 이걸 위협으로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6.25와 무슨 관계냐? 6.25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중국과 미국이 각각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고 싶어서 자기들이 앞장서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한반도 사태에 강대국이 말려든 거죠. 이념이라는 기차에. 이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평상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조정이 되고 매니지될 수 있는 게 어떤 소용돌이처럼 큰 그런 사건으로 촉발제가 됨으로써 예상치 않은 강대국들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6.25뿐만 아니라 1차 세계대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미국이 사실 1차 세계대전에 발을 넣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북한이 어제 ICBM을 발사한 제일 큰 직접적인 이유는 미 의회에서 418대 3으로 지금까지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바로 되돌림하는 반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유 석유를 수입 중단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5, 6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것도 금했습니다. 그런 북한 노동자를 채용하는 국가하고는 미국이 금융거래를 하지 않고 다른 안보적인 제재를 가할 가능성까지 포함해 놨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 선박은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거쳐가는 것까지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온사이트, 북한이 개설하는 온사이트 상품 거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도박 사이트도 전부 다 목을 쪼개겠다는 겁니다. 정말 돈줄이란 돈줄은 철저하게 지금 쪼아보자는 거죠. 2005년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에 2,500만 불을 목을 쪼갠 것이 미국이 이때까지 북한에 대해서 한 제재 중에서 가장 효과를 본 제재라고 미국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도 역시 일단은 돈줄을 조이고 또 하와이 같은데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는 곳에서는 주민 대피 훈련도 본격적으로 11월 달부터 시작하자는 거고, 태평양 소위 말하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6개 해외 사령부 중에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는 3대의 항모를 항시 배치하는 거로 이미 3대입니다만은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거로 결정하고
소위 말하는 준전시 상황이고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양 대구군의 39 집단군과 40 집단군을 북한 국경을 넘어와서 핵미사일 도발 시에 대응하는, 먼저 선점해서 그걸 통제하는, 미국보다 선점해서 통제하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전시입니다. 전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도 대화를 하고 있겠다는 겁니다. 상황에 대한 인식 사태가 6.25와 닮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6.25와 닮았다는 얘기를 또 하고 싶은 이유는 미국은 ICBM이다. 우리 정부도 ICBM, 완성된 ICBM은 아니지만 거리로 볼 때는 ICBM 거리가 충분하다. 다만 재진입 기술이나 유도장치 운용이 정말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지는 북한이 한 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두 차례 더 ICBM을 실험할 것이다. 미국은 실전 배치가 2, 3년 후로 생각했는데 올해 연말이면은 북한의 ICBM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차이의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앞장서서 하는 얘기가 일본의 평가, 우리 합참의 평가가 물론 추정에 불과합니다. 아직 최종적인 숫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모형으로 볼 때 화형 지난 7월 4일 발사한 것과 같은 화성 14형에 가깝다. 그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7월 4일 발사한 것보다는 고도도 거의 900km 정도 더 높고 사거리도 한 70km 더 늘어난 거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ICBM이 거의 확실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러시아는 무슨 소리냐. 이 동해 떨어지기 전에 고도를 보일게. 미사일 고도가 681km 밖에 안 되고 날아간 거리도 800km도 안 된다. 78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32km. 어떻게 이런 평가가 전혀 다를까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게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은 절대 아니고 중장거리다. IRBM 정도다. 다시 말하면 미들 레인지랍니다. 러시아가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의 미사일 분석 능력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 답이 나온 게 아니고 어제 미 의회에서 북한 이란 제재 법안에 러시아까지를 포함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 스캔들, 러시아 게이트로 미 국내가 지금 콩가루 집안이 되고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됐는데 더더구나 더 나아가서 러시아 문제가 트럼프 정부를 더 이상 혼란시키기, 대선 때의 개입 문제가 트럼프 정부를 더 이상, 더 나아가서는 공화당을 더 곤란에 처하지 말도록 꼬리 자르기 하는 동시에 트럼프의 러시아와의 관계도 일정 한계에서 선을 그어주기 위해서 러시아를 북한, 이란 제재 방안에 러시아도 포함시킵니다. 푸틴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바로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이 미사일이 장거리 미사일,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 ICBM 말도 안 되는 소리 미국 하지마. 너들 속보여. 이거 중거리 미사일에 불과해. 라고 바로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유엔 제재 결의 지난번 7월 4일 거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민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번 것은 어젯밤 거는 더 심각하니까 바로 유엔을 소집해서 이것을 결의에 붙일 겁니다. 답은 뻔한 거죠. 러시아가 반대하겠다는 거죠. ICBM이 아니니까 이거는 지나칠 정도로 북한 목을 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러시아 제재 방안에 대해서 일종의 보복 방안으로 선행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6.25와 닮았나? 김일성이 소련에 가서 한국전쟁 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전쟁에 참전하지는 않지만 남쪽을 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도 않고요. 소련은 긍정적이다, 찬성한다고 소위 말하는 바람을 넣어줬습니다. 지금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러시아가 편을 들어주면서 바람을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때 소련은 역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로서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람을 넣어준 겁니다. 북한에. 정작 전쟁은 중국이 들어와서 했지만 이번 사태도 중국과 미국의 갈등 구조를 더 치닫게 만드는 역할을 러시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구 편을 들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런 한 세 가지 점을 볼 때에 정말 6.25 때와 같은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극도의 불안감이 저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어젯밤에 한 것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전술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미국과 정면 대결한 치킨 게임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NSC를 소집했지만 한다는 얘기가 강력한 대응 체제로 예의주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손 벌릴 데가 없다라는 것을 지난 G20에 가서 대통령이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할 힘도 없고 돌아볼 것도 없고 손 벌릴 것도 없고 돌아서서 도움을 요청할 데도 없더라. 얼마나 절박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에게 철저하게 신뢰를 주고 매달려야 됩니다. 지금 북한 핵을 억제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 방안, 돈줄을 쪼자는 목적으로 한 제재 방안 외에 미국이 나서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때려 부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일본으로 하여금도 가만히 있지 않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 영해로까지, 일본의 관할권 안으로까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건 그 수역을 가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그 국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법적으로 영해는 아니지만 통제권 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토의 일부분이라 봐도 됩니다. 근데 처음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으로 미사일을 떨어뜨렸습니다. 어쩌면 북한의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일본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을 자극시키면 미국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나오지만 미국이 나오는 방안은 자기들에게 미사일 발사대를 때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한반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것을 두려워해서 미국은 그런 군사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화해 무드로 북한이 원하는 카드를 받아주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이 계산하에서 하는 겁니다. 일본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미국의 고민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정작 깊은 고민도 물론 말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정말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두 가지 카드를 들고 북한에 보여주면 안 됩니다. 강력한 제재를 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하면은 김정은이가 우리가 정말 강력한 제재를 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김정은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재는 한다고 하지만 한반도에서 자기들이 핵기업이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얘기구나. 강력한 핵기업이 가는 것을
핵미사일이 자기들이 공격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거구나.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은 김정은 앞에 기어와서 대화를 하자고 하겠구나. 이 생각을 더 굳혀줄 뿐입니다. 어젯밤 기습 도발을 했다면은 북한이 앞으로 기습 도발하는 것은 이젠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이른 아침에 혹은 대낮에 했습니다. 보란듯이.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무력 대결로 가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가장 원치 않는 국가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는 한국은 입장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NSC 회의 이후에 바로 우리 합참 의장과 미국 측의 합참 국방장관하고 다 통화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응 체제로 가자고. 강력한 대응 체제에는 우리 국민의 양보와 희생과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는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확고함을 미국이 앞서서 가는 방향과 함께 같게 발맞추어 우리도 북핵 억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위협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대응한다라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만 강력한 대응은 답이 없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체제로서 누군가가, 일본이 나서든 미국이 나서든 누군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정말 없애버리는 일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의 강경한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